다음 키워드는 환율 조작국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뉴욕 증시가 부활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종전되기는커녕 오히려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예,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되면 과연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율 조작국 1호국이 한국입니다. 1988년이죠. 네. 미국이 환율 조작국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제도는 지금 CG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두 가지 근거인데요. 하나는 종합무역법, 하나는 교육촉진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종합무역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저 종합무역법에 의한 환율 조작국 1호 정면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았던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 약 2년간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25%가량 평가 절상시켰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이번 환율 조작국 전쟁에 있어서도 만약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면 중국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발동을 해놓고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는 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종합무역법과 교육촉진법의 상에 따르면 만약에 이 환율 조작국 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미국 기업 중에 중국으로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금융 지원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금융 지원이 차단되면 단순히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 신용장 같은 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은 IMF를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IMF에서는 미국이 절대 강자입니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중국은 아직도 국제금융에서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IMF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중국의 이 통화 주권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환율 조작국 지정 하나만 놓고 보면 이 크게 문제를 삼을 것이 없다. 중국도 무려 6번이나 환율 조작국 지정을 그동안에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세계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한국입니다. 한국도 또 한 번 환율 조작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미 흑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관심의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 환율과 한국 원화가 지금 국제시장에서는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강력하게 환율 위안화 절상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 원화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폭 절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그 후폭풍은 단순히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